네, 이번 시간은 심정지가 왔을 때 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가 소생에 성공해서 소생 후에 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바꿔 말하면 소생 후 증후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을 왜 아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CPR만 생각을 하시죠. CPR을 해서 어떻게든 심장을 되돌려 놔야지. 그런데 이 심정지 상태에서는요. 결국에는 뇌 혈류가 감소되고요. 결국 이제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뇌는 결국 비가역적인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CLS에 보면요. 뇌 지향 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 뇌소생술이라고도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이런 이제 이론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병태 생리를 바탕으로 치료들이 짜진 거니까요. 네, 이 뇌라고 하는 기관은요, 산소 돼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산소를 잡아먹습니다. 자, 산소 기체를 우리가 O2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한번 이 뇌를 표현해 볼게요. 산소 돼지는 이렇게 이제 몸통이 있고요. 또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죠. O2. 거기다가 코가 있는데요. 역시나 O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털을 좀 그려볼 텐데,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쪽에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털은요, 우리가 뇌는 회색질이라고 하는 공간과 백질로 나뉘는 거 아시죠? 지금 이제 털복숭이인 부분이 회색질, 그레이 마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백질은 화이트 마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굳이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뇌가 혈류를 공급받긴 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이 회색질에서 조금 더 많은 양의 혈류를 받습니다. 보통 분당 70ml per 100g per 분 이런 식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백질에서는 한 20 정도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이걸 이제 그냥 합쳐서 50ml per 100g per 민 정도의 혈류가 필요하다. 결국 이 산소돼지가 자기의 풍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이 먹잇감을 던져줘야지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중간에 100g 좀 거슬리는데요. 그냥 분당 밀리리터라고 하면 안 되나요? 자, 우리가 이 의료진의 이 공급 그 수준을 파악할 때요. 어떤 단위 면적당 뭐 10만 명당 몇 명의 뭐 간호사, 의사, 약사 이런 거 측정하듯이요. 뇌도 100g당 혈류를 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그냥 이게 이제 귀찮다. 100g이 좀 그렇다. 뇌라고 하는 게 보통 뭐 1300에서 1400g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그냥 곱해서 없애버리면 결국 토탈 700ml 정도 분당 이제 혈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산소 돼지 우리가 이제 심정지가 오게 되면은 얘 먹이를 더 이상 공급해 줄 수 없어요. 서서히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0이 이제 보통 노멀한 그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이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 도대체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혈류 그리고 이 혈류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산소 분압으로 나타낼 겁니다. 단위는 밀리리터 100g per 민이죠. 그 다음에 산소 분압은 밀리미터 Hg입니다. 혈류는 아까 50 정도가 돼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때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소 분압도 100 정도로는 유지가 되고요. 자,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정지가 발생을 해서 이제 혈류가 감소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요. 보통 이제 30에서 40 정도로 혈류가 떨어지게 되면 산소 분압은 유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뇌는 알아차려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뇌파 활성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확 떨어져요. 이때부터 100에서 40으로 확 떨어지는 구간이고요. 요때는 이제 보통 혐기성 대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산소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일으켜서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ATP를 만드는데 이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혐기성 대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에서 한 20 정도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요때는 한 요 정도의 산소 분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인 ATP도 이미 다 쓰게 돼요. ATP도 고갈이 되고 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게 되면 제로까지 갈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이 수준은 한 뭐 산소 분압 12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보통 이제 8에서 10 정도의 혈류는 가야지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역친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제 막 난리가 납니다. 세포 내에 있던 칼륨이 누출이 되고요. 또 이 막 경계로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막이 탈분극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전해질 흐름은 아직 뭐 보통 이제 0에서 8 사이 정도는요. 전해질 흐름이 지속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마치 꺼져가는 촛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뭔가 이제 발버둥 치는 느낌은 있는데 완전히 꺼지진 않은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전해질 흐름이 존재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현기성 대사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젖산이 축적이 되고 산증은 점점 악화가 되고 있겠죠. 결국 이제 제로가 되면 대사 활동은 정지가 되고 전해질 흐름도 그러니까 꺼져가는 불씨가 그냥 꺼져버린 거죠. 정지가 됩니다. 전해질 흐름도.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시간의 흐름을 조금 넣어 볼게요. 네, 시간의 기준은 심정지입니다. 심정지 발생 후 15초만 지나도요. 이미 이 안에 의식, 소실이 동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분 정도가 지나면 뇌간, 브레인스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요. 우리가 보통 연수, 뇌교, 중뇌라고 하는 얘네들이 이제 호흡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호흡은 이제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진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4에서 5분 정도가 지나면 자,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던 포도당이나 ATP와 같은 이 에너지들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고갈이 되고 바꿔 말하면 이 4에서 5분 뒤부터는요. 더 이상 이제 제대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뇌는 손상에 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또 비가역적, 되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죽지는 않아요. 계속 이제 상처는 받고 있습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신경세포들은 60분 동안에 완전한 허혈 상태에서도요. 잘 버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버틴다. 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어요. 자, 신경세포가 아까 제가 꺼져가는 촛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미세한 전해질, 그러니까 전기적이나 아니면 생화학적 활동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치료 타이밍을 잡을 때 아, 그래도 60분 동안은 이 신경세포가 버틸 수 있구나 어느 정도는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소생을 시켜주고 다시 이제 피를 보내줬으면 끝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심박동을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뇌도 이제 드디어 관류압을 확보를 해서 혈류를 보냈어요. 이 산소 돼지한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재관류 자체가 또 다른 추가적인 2차 손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병리는요. 이미 심근경색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관상동맥이 막혔죠. 심근으로 가는. 그러다가 이거를 딱 뚫어주게 되면 갑자기 피가 확 돌면서 또 2차적으로 이 심근을 손상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말초 동맥 폐쇄 질환에도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이제 이 동맥이 막혔는데 이걸 뚫어줬죠. 그러면 또 주변에 이 근육에 괴사를 일으키게 되면서 재관류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정지를 소생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소생 후 나타난 이런 상황을 소생 후 증후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포스트 리석시테이션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통 혈관 수축이 동반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자, 얘는 이미 이제 마음을 비웠어요. 아, 더 이상 나한테 피는 안 오는구나. 나는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구나. 이제 마음을 비웠는데 갑자기 피가 확 쏠리게 되면 놀래서 오히려 이제 수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비정상적인 전해질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이 칼슘이요 세포 내에 축적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혈관 내 피가 수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 혈관이 수축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적혈구도 뭔가 이제 막 변신의 기제거든요. 얘가 이제 막 온갖 장애물을 잘 피하는 그런 이제 변형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감소가 되고, 그럼 이제 잘 못 피하니까 이것저것 막 긁히고 다치겠죠. 깨지고. 혈소판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제 요리조리 막 응집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 주변에도 막 부종이 쌓이게 돼요. 자,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septic shock 설명할 때 이런 거 이제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심근경색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지만요. sepsis like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렇게 이제 비슷하고요. 자, 특히나 제가 septic shock도 초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초기에는요. 시스테믹 베스큘라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이 혈관, 그러니까 전신 혈관 저항이죠. 요게 초기에는 상승이에요. 자, 일단 혈관이 수축하니까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후기가 되면 결국 떨어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셉시스와 분명히 완전히 똑같진 않죠. 그러나 이제 유사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막 이제 세포막도 파괴가 되고 염증 물질인 유코트리안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것도 다 몰립니다. 결국 자유 라디칼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거고요.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건 뭔가 조금 더 이제 더 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해요. 아직은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닌데 분명히 이제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 정도는 알려져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볼 텐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의 치료 프로토콜에 반영돼야 되는 병태들은 신경세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잘 버티더라. 60분 정도의 완전한 허혈 상태에서도 어떤 최소한의 정기적, 생화학적 활동을 유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점과요. 두 번째는 그냥 이제 재관료해주고 끝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이제 허혈에 이은 조직 손상의 2차적인 기전은 이런 재관류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를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질환을 공부할 때는 병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